문 대통령 트위터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위터에 어제 오후 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촛불 시위에 함께 참석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 위에는 이 지사와 가족에 대한 도 넘은 공격과 흑색 선전을 멈춰달라면서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라는 글도 있습니다. 실제 두 사람은 촛불 집회 현장에서 마주쳤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뒤 이 지사를 보듬기도 했는데 후보님께서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이 성남까지 와서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정권 교체 이후에 국정의 성공도 함께 나간다. 네. 트위터 내용은 이런 모습들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지사 측을 의심하면서 문 대통령 계정이 사칭당했다고 트위터 측에 신고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해당 계정과 이 지사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의 검찰 출석 하루 전인 오늘 그의 측근이 이 지사 부부를 수사했던 경찰 두 곳의 최고 책임자를 고발했습니다. 경찰 간부에게 뇌물을 줬던 이른바 한바식당 비리의 몸통이 이 두 사람에게도 억대의 검은 돈을 주었다는 주장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지사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백종덕 변호사가 허경열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건설 현장 내 식당, 이른바 한바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각각 1억 4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유 씨는 지난 2010년부터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유력 인사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백 변호사는 허 청장 등이 받은 돈을 일부 반환한 명세서가 있고 유 씨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부패한 자들에 의해 수사권이 행사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 변호사는 이번 고발이 이 지사 사건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지사님이 내일 출두한다는 사실을 저는 잘 모르고 있었고요. 고발인의 의사가 중요하니까. 하지만 이 지사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이 지사 부부를 수사한 경찰 간부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이 지사 측이 경찰을 상대로 우회적인 반격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은 사실 무근이고 심각한 명예훼손인 만큼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이번 고발 건이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는 내일 오전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 제기된 일련의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이재명 지사를 바라보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성추문 때는 즉각 징계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실제로. 현재로서는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처음으로 이 문제를 언급한 자리였지만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뒤 사과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이 지사는 경우가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이 대표는 경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한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지사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자 화제를 돌리려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좀 더 다양한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당내 여론도 있는 만큼 검찰의 기소 여부를 지켜본 뒤 당이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일본 최대 은행이 북한의 돈 세탁과 관련된 혐의로 미국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에 발을 맞추던 일본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미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곳은 일본의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입니다. 지난해 말 자금 세탁 혐의로 소송이 제기됐고 소환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제재 대상 기업이나 개인 거래를 차단하도록 만든 내부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거래한 혐의입니다. 북중 접경지에서 사업하는
중국 고객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 관계자는 미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외의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은행은 제재 대상인 이란, 미얀마와의 송금 기록을 은폐하려다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사는 동맹국이라도 대북 제재를 위반하면 조치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동맹국은 일본의 최대 은행을 지금 조사에 착수했다는 이야기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다른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자금 세탁 증거를 미국 검찰 당국이 포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혐의가 확정될 경우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권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들어 성과를 내자는 말을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오늘 이 문제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결의를 다지자는 자리였지만 잠시 후 보도할 핵심 비서관의 음주운전 사건이 겹치면서 장소도 급히 바뀌었고 분위기도 무거웠습니다. 네, 청와대에 근무하는 모든 비서관이 참석한 첫 청와대 워크숍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간가량 청와대 영빈관에서 완전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는데 허심탄회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공식 일정 때마다 이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관계 부처가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로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국정 성과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우선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 대통령이 2019년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앞당겨 다음 달부터 받기로 한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김수현 대통령 정책실장도 워크숍에서 이제 국민 앞에 성과를 보여야 하는 시기라며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워크숍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오전 김종천 대통령 의전 비서관의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면서 워크숍 장소가 청와대 외부에서 급하게 청와대 영빈관으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당초 참석할 예정이었다가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네, 지난밤 김종천 대통령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면허 정지 정도가 아니라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운전을 했던 청와대 관용차 안에는 청와대 행정관 2명이 동승했지만 음주운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면직됐습니다. 골목길을 걸어 올라가는 김종천 대통령 의전 비서관. 잠시 뒤 김 비서관이 모는 검은색 승용차가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김 비서관과 의전 비서관실 소속 여직원 2명이 탄 차량이 경찰에 적발된 건 오늘 새벽 0시 35분쯤. 청원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이곳에 멈춰서 있었는데요.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결과 김 비서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였습니다. 김 비서관은 앞서 청와대 인근 음식점에서 비서관실 직원 16명과 1차 회식을 했습니다. 맥주 한잔 더 마신다고 차를 맡기고 가셨어요. 2차 회식을 마치고 1차 회식 음식점 주차장에 세워둔 공용차를 몰다 적발된 겁니다. 김 비서관은 대로변에서 대리기사를 만나려고 100m 정도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지도상으로 음식점 주차장에서 적발 장소까지는 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고 동승자들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을 불러놓고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때 할 겁니다. 조사할 겁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직서를 제출한 김 비서관에 대해 직권 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김종천 의전 비서관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조하는 참모입니다. 그런 참모였지만 문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엄벌을 강조한 지 한 달 만에 적발된 겁니다. 청와대의 기강회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행사를 진두지휘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공동선언문 서명 당시 옆에서 보좌한 인물이 바로 김종천 대통령 의전 비서관입니다. 의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모든 동선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핵심 참모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 강력 처벌을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겁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10일에는 술에 취한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경호원이 시민들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청와대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어섰다며 특단의 조치를 내놓으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청와대의 기강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청와대의 기강이 만취 상태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김 비서관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대학 후배로 학생운동을 함께하며 인연을 맺은 최측근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를 사실상 총괄 지휘한 광흥창팀 멤버로 활동했고 임종석 비서실장을 보좌하는 비서실 선임 행정관을 거쳐 지난 6월 의전 비서관으로 승진했습니다. 네, 이런 기강회의 소식은 청와대가 왜 서리빨 같은 기강이 서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번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년 전 이런 문자가 날아들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시민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지요. 그런데 그조차 별다른 의심 없이 4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시장직에서 물러난 후 의료봉사에 매진하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 현재 네팔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전 시장이 한 문자 메시지를 받은 건 현직이었던 지난해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여성은 딸에게 문제가 생겼다며 5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여성과 통화를 한 윤 전 시장은 이후 올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당시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의 정체는 권 여사가 아닌 49살 김모 씨. 지방선거 운동원으로 선거 캠프를 출입하며 단체장 후보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한 뒤 이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겁니다. 수상히 여긴 일부 인사들이 전화를 걸면 경상도 사투리로 응답하며 속이기도 했습니다. 사건 송치 전에 조사는 받으셨습니다. 김 씨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까지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지만 미수에 그쳤고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며 꼬리가 잡혔습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를 사칭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대통령이 직접 대응을 지시하고 나선 상황.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침묵하는 가운데 사법부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며칠 전 판사들은 몇몇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결의했죠. 이 회의에 있었던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오히려 탄핵을 요구한 법관 대표회의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의 탄핵을 요구한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오히려 탄핵해야 한다는 글을 썼습니다. 사실 확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될 법관들이 나서서 증거조사도 거치지 않고 주변에서 들은 소문 정도로 가지고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끌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 주류를 이룬 정군 법관 대표회의 집행부의 편향성도 지적했습니다. 주류라고 하는 지금 법관 대표를 이끌어가는 의장단과 그 몇몇 분들의 의안들은 대개 의안이 올라오면 압도적인 표차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정치화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법관이 제일 피해야 될 부분은 정치화거든요. 세력화가 때로는 정치로 번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만드는 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면 김 부장판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도 잇따르면서 법원 내 갈등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의 일원인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는 표결을 정치적 의도로 몰아붙이는 건 모욕적인 언사라고 맞섰습니다. 판사 탄핵 논란에 이어 징계 대상 판사 13명의 실명까지 유출되며 법원 내 잡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네, 지금 보신 대로 법관 회의를 주도한 판사들이 전체 판사를 대표하는 것인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관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특정 학습 모임 출신이 많다는 이유로
편향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그 이유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회의 구성원이나 또 특정한 조직원이나 해서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본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편향성 지적을 부인한 겁니다. 하지만 법관 대표회의가 출범한 지 1년여밖에 안 돼 부족함이 있다며 법관 대표회의의 대표성에 대해선 여지를 남겼습니다. 법관들을 대표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대상자로 거론되는 법관 13명의 실명이 유출된 것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징계 절차가 끝나기 전에 일부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한 것은 국민 정서상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처장은 법관 탄핵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조만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8년 전 오늘은 북한이 서해 5도인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한 날입니다. 매년 추모식과 함께 당시를 상기하자는 차원에서 대응 훈련을 해왔는데 올해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북한의 포탄에 맞아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8년이 지나도 상처가 아물지 않은 유가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흘립니다. 올해도 연평도 포격 전 추모식은 숙연하게 치러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히 넘보지 못할 강한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1년 전에 강력한 응징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강한 억제력에 무게를 뒀습니다. 해병대는 매년 북한이 포격을 시작한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에 맞춰 연평도 포격 전 상기 훈련을 했는데 올해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도발하지 않겠다는 약속해라. 그리고 나서 비핵화 단계, 평화 단계, 남북대화 단계 이렇게 하면 저희들 부모들이 한이 좀 풀려질 건데. 남북이 이번 달부터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화해 분위기가 반영됐지만 유가족들은 북한 도발 자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채용 비리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갑질 문화를 척결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서울시 산하기관의 임직원들이 가족을 부당 채용해 징계를 받았는데 특혜 채용된 직원들은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소속 어린이대공원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1년 부인을 서울 어린이대공원의 갤러리에 계약직으로 취업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갤러리가 폐쇄된다는 소식을 듣고 부인을 다른 부서로 배정한 뒤 정규직 전환까지 시켰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감봉 6개월 징계를 당했지만 부정 채용된 부인은 여전히 정규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여보, 미치지 마, 이 양반아. 이미 다 끝난 거야. 그 말에 왜 전화 오지? 본사로 통화해보고 할 거 아니야.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가요? 2012년 아들을 부당 채용한 사실이 적발된 서울시설공단 간부 홍모 씨와 김모 씨도 각각 주의와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이들의 아들들은 여전히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특혜 채용으로 근무 중인 임직원의 가족들은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않아 채용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